3번, 3번입니다. 자, 3번인데, 자, fx가 이제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자, 어디에서 증가야? 보니까 x가 1부터 2까지에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증가가 아니고, 증가가 되도록 하는 a의 최소를 우리한테 이제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일단은 이 친구가 여기서 증가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지. 3차 함수니까 결국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걸로 지금 푸는 게 아니라고. 응? 결국 증가라는 걸 볼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곳이야 하게 되면 미분된 함수가 함수값이 플러스여야 돼 라는 거니까 똥똥똥똥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요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 위로 볼륨인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분된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챙겨볼 건데 결국에는 증가 감소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는 도함수를 가지고 이 친구의 부호를 살피는 게 굉장히 핵심이었어 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호라는 걸 따져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가 0보다 큰 거야 0보다 작은 거야가 중요하다 보니 요 자체가 부등식이 돼요. 그런데 3차 부등식을 물어보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2차 부등식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3차 함수를 가지고 증가 함수를 물어봐서 2차 함수의 어떤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게 기초 시작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상수가 나와서 얼마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걸로 이제 넘어갈 텐데 어쨌든 결국에는 얘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보니까 2차 함수가 되고 부동호가 되니까 2차 부등식이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의 마무리 작업이 70% 이상이 고등수학 상의 2차 부등식이야. 근데 고등상이 복습이 되는 효과가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냥 고등상 할 줄 알면 수투 되게 뭐 할만한데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저 수투 잘해요 라고 했는데 고등상이 약한 애들은 수투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컸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고 자, 이 문제에서 이제 결국 1부터 2에서 증가라는 거니까 이걸 증가라고 하지 않고 1부터 2에서 어떤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대 라는 걸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지나가도 되나? 요렇게 딱 여기를 지나가야 되나? 요렇게 지나가도 되나? 요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걸 1이라고 치겠나? 여기를 2라고 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다시 문제를 좀 그릴게요. 자,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면 이 구간에서 미분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라고 치면 걔가 증가라는 거니까 0보다 커야 된대. 0인 순간도 된대 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물어보면 여기가 1이 있고 이게 2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렇게 함수가 지나가면 안 돼. 그지? 요렇게 지나가면 충분해 라고 느꼈는데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만나고 지나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만나고 지나가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지? 봤더니 여기서 이 함수는 f'x고 이 f'일이 요렇게 돼도 되고 요렇게 돼도 된대 라는 건데 이게 1 이상이야 이렇게 봐야 돼요. f'일이 0 이상이야. 자, 0 이상이야. 여기가 0이잖아. 마찬가지로 f'2가 0 이상이야 라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그러면 고등상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어떤 주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근해분리라는 주제가 있었어. 근해분리. 그거랑 지금 완전히 일맥상통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봤더니 이거 증가할 때 구하라고 하니까 미분까지 해. 미분 연산까지 했단 말이야. 오케이 미분법 연산했어. 근데 마무리가 뭐야? 싹 다 근해분리야. 근데 되게 웃긴 거지. 근데 고등상 시험 봐야 되는데요. 수투할 시간 없는데요. 했더니 결국에는 이거 풀려면 근해분리 연습하는 거 효과가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등식을 근해분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근데 근해분리는 뭐지? 했더니 근해분리는 또 방정식의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를 걷어내고 요 범위에서 어떤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걸 만족하는 A의 범위에서 A의 최소를 구해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고등상의 고등학교랑 1학기 중간고사의 영역에 근해 분리로 유입이 돼도 되고 기말고사의 2차 부등식으로 유입이 돼도 된단 말이지.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그냥 다 똑같은 거야. 이거를 영역은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면 수원수투 잘하려면 고등상에서 기초 기본이 탄탄해야 됐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치려고 하니 이제 미분을 해야 된다고. 이제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 공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쓰게 되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자 구조를 보게 될 때 결국에는 f 프라임 미는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지. 자,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f 프라임 다시 2가 얼마야? 자 2가 얼마야? 보게 되니까 2면 여기서 4에다가 12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1을 다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보게 되겠네. 자 그럼 이 조건을 둘 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돼. 또는 아니야. AND예요. 그래서 결국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정답이 될 것이고, 실수 A의 최소값이니까 정답은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가 1일 때 만족이 되지요. 라고 정답은 1이 되고요. 자 5번으로 바로 갈게. 괜찮지? 따라오죠. 자 5번. 자 얼른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였지만 실전에서 볼 때는 이 등호가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를 망설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선생님이 항상 해주는 이야기 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가? 그래서 맞나? 뭐지? 해서 되게 좀 갸우? 고민?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게 맞았다고 해도 여러분은 결국 실전에서 언제든지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그런 거는 틀렸냐 맞았냐가 아니라 일단 물어봐야 되는 거야. 틀렸으면은 사실상 이제 빨간색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았으면 파란색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질문을 해야 되는 소스일 수 있어. 그걸 본인이 판단해야 돼. 자, 5번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 이거 좀 재밌네. 이거 조금 재밌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 플러스 1이야. 자,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요거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대가 클지 극소가 클지는 사실은 원래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차이기 때문에 양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좀 이해해야 돼. 극대와 극소의 차이라고 했다면 그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 거리 개념이 돼요. 거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돼. 그걸 우리는 차이라고 해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만약에 뭐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5하고의 차이를 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뺄거리면 마이너스 6이 나와. 그러면 차이가 마이너스 6인가? 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이게 국어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그것을 우리는 차이라고 해요. 이를테면 내가 수학이 100점이고 응? 네가 수학이 98점이야. 많이 줬어 내가. 자 그러면 우리 둘이 수학 점수 차이는 마이너스 2네 라고 하지 않는다고. 2점 차이네 라고 한다는 거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차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야. 음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만약에 이걸 구하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또 느낀다면은 또 질문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양값이 되겠구나 라는 거고, 여러분이 볼 때 극대극소니까 삼차함수네, 최고차이 양이네, 그럼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겠네 라고 해서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니까요 어차피 3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2하고 3일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3이니까 1하고 3일 거 아니야. F1하고 F3하고 이렇게 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F의 1 빼기 F의 3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할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가지고 이제 답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푸는 일반적인 풀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개념을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까지 넘어가서 수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두 점의 차이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에서 2와 같이 3하고 1이 나오겠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이 결과적으로 여기를 반영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3하고 1이 나오면 6분의 3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2분의 1에서 최고차이 3이니까 3 갖다 때리면 이게 답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은 이렇게 풀 거고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다 더하기 빼기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재밌는 문제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적분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어. 미분이 아니라 적분만. 근데 이게 나온다고. 선생님 이거 미분 아닙니까? 또 그 경계를 없애야 돼. 결국에는 미분이라는 거랑 여러분이 적분이라는 거랑 이게 한 몸이야 라는 거를 받아들여줘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선생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뭐야? 이거 내가 만든 자료는 아니거든. 응? 선생님이 이제 구성을 했지만 그대로 이제 이거를 올 주관식으로 바꿔서 구성을 했지만 오리지널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100%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세팅을 제로부터 한 게 아니란 말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라는 거를 보면 뭔 얘기야 하면 계속 여기서도 그 얘기, 여기서도 그 얘기. 수학을 여러분이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을 구분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이 퀄러티를 가져가지 못해요.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원이냐 수투야 미적분이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다 한 몸뚱아리야. 그래프를 해석해내고 분석해내는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수학이 구조적으로 보이냐 부분만 보이냐.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랑 똑같다고. 너희들 고등상을 대빵 잘한대. 나 전교일등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걔는 입체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상을 다른 영역에 있는 내용을 빗대서 조금 복잡하게 만들면 걔는 너무 힘들 거야. 다시 말하면 수학을 고등학교 수학에서 얘기하는 전반적인 구조를 다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1, 고2 수학을 만나면 훨씬 부드러워요 사실. 그래서 잘못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초 개념만 빨리 공부하는 게 선행이야 라고 할 텐데 선행은 그딴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선행은 일단은 중학 수학을 통합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고등3으로 넘어와서 고등3을 공부하고 나서 아 수원 수투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겠구나 라는 게 학습이 되고 거기서 미적분을 보고 나서 수원 수투를 보니까 내가 지금 뭘 배워야 되는지 뭘 학습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겠네 라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수학이 굉장히 자신 있어져요. 부담감이 하나도 없고. 근데 그런 흐름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교육과정이라는 책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 선생님 저 나름대로 고1 때 고1 때 잘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겨? 수능 문제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만났더니 느낌이 좀 달라. 뭐지? 왜냐면 수학을 구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끊어서 보니까 파편으로. 근데 수학이 하나의 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글쎄요 선생님 평가원 시험지랑 뭐 그냥 일반 문제집이랑 뭐 차이가 없는데요?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죠? 겁나 재수없지. 걔는 왜? 남들이 볼 때는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할 텐데 걔는 이미 다 보이는 거야 입체적으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할 때 나름대로 내가 내신을 수학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일을 찍어놨는데 이상하게 수능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야? 수학을 구조적으로 학습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내신 따먹기에만 급급한 거야. 그러면 계속 불안했을 거야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수학 시험을 보는데 불안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공부하는 친구라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도달이 되면 굉장히 수학이 즐거워져요 사실. 남들이 힘든데 나는 편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힘들다는 거지? 얘들이 막 수학을 힘들어하면 왜? 대체 왜? 엄청 재수없게 뭐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날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이게 만약에 이제 1학년들이야 1학년들 고등학교 1학년들 근데 야 이거 들어봐 너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저는 이번에 고등상 시험 보지 수투 시험 안 보는데 할 게 아니라 들어봐야 된다고. 어차피 그 내용이 나오니까 똑같아. 그리고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이제 미분을 시험 범위가 끝났대. 응? 그래서 적분만 시험을 보는데 근데 이게 미분 문제란 말이야 사실은. 지금 미분 단원에서 만났잖아. 근데 또 적분 문제란 말이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전부 다 통으로 보여지면은 그게 훨씬 더 원활해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구조를 볼 때 수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좀 좋아요.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수원에서 수투에서 극한이라는 파트가 조금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이게 왜 어려운가? 라는 거를 미적분의 극한을 배우고 나면 또 해소가 됩니다. 충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무조건 고난도를 풀자가 아니라 개념적인 접근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본 상태에서 부분적인 걸 보는 게 중요하구나. 한마디로 이제 유축하면 공부가 항상 그래요. 먼저 거시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세팅을 해야 돼요. 거시적. 크게 먼저 보라는 얘기야. 숲을 보라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봐야 돼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전체를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먼저 전체를 본 상태에서 그 부분의 나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팅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훨씬 매끄럽다. 그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산은 어차피 1 넣으면 되고 뭐 3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이 답을 낼 수 있는데 이게 답일 거라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서 이제 2가 8개니까 8이지. 그러면 여기서 3, 2, 6, 그 다음에 2, 3이니까 3 하나 2 하나면 4 이렇게 나오잖아요. 되겠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해보면 1-6 더하기 9 더하기 1고, 어차피 예쁘게 X3 빼면 상수하고 필요 없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3을 집어넣게 되면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뭐 해야 되나? 그럼 여기서 얘들은 다 사라졌네. 그래서 여기서 빼니까 4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진짜 답이 똑같네요. 이렇게. 선생님, 그럼 이거는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공식으로만 따지면 요거는 이제 베타라고 치고 요걸 알파라고 치면 어차피 적분 시간에 할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최고차항이 개수가 와요. 미분하면 3이 앞으로 왔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3을 이렇게 이제 오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있어. 정리 한번 해주시고.